6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1사분면 위에 두 점 A와 C는 각각 y는 4x, y는 4분의 1x 위에 있는 점이 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때 A의 좌표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럼 기준을 한번 잡아볼 건데 이 A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앞에 거를 A, 로 기준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A를 알아내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X가 A일 때 Y는 4A가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좌표를 일단은 기준을 잡았고요. 거기다가 한 변이 6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6만큼 가면은 D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D의 좌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표현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A랑 높이는 똑같거든요. 높이는 똑같으니까 뒤에는 4A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6만큼 왔으니까 A에서 6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좌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또 6만큼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좌표는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좌표랑 똑같아요. 같은 라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D가 A 플러스 6 라인이라면 밑에 있는 C도 A 플러스 6 라인이 되긴 하겠죠. 뒤에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6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좌표에서 6을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4A보다는 6만큼 작다. 이렇게 해서 C를 잡았거든. 그런데 이 C는 어디 위에 있나요? 이 Y는 4분의 1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X 대신에는 A 플러스 6을 집어넣고 Y 대신에는 4A-6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요. Y 대신에 4A-6은 4분의 1 X 대신에 A 플러스 6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양변을 4배 해줘요. 15A는 30이 되겠죠. 따라서 A가 나왔어요. 2예요. 그럼 그 A 좌표를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A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A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먼저 기준을 잡으시고요. 기준을 잡은 다음에 6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또 6만큼 내려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점이 바로 어디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정비례 관계의 y는 2x 그래프 위의 점 한 점 A가 있는데요. 그걸 지나면서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고요.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도 b하고 c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AC 길이가 지금 9라고 하네요. 그럴 때 AB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AB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니까 좌표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라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A다 라고 하면은 이 점은 이 직선은 전부 다 X가 A인 그런 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좌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A를 A, 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B도 그런데 같은 A를 살고 있기 때문에 A, 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가 A일 때 Y 값은 2A가 되는 것이고요. X가 A일 때 Y 값은 2분의 1 A가 됩니다. 그런데 AC 길이가 아까 9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그만큼 간 거기 때문에 이 C라는 좌표는 A랑 뒤에가 똑같거든요. 뒤에가 똑같아요. 뒤에가 지금 2A죠. 얘도 2A가 됩니다. 같은 층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에를 구할 때는 이 A에서 9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9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좌표가요. 어디 위에 있는 거죠?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X 대신에 A 플러스 9를 집어넣고 Y 대신에 2A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었더니 Y 2A는 2분의 1 배한 X A 플러스 9다. 양변을 2배 하시고요. 그럼 3A가 9니까요. A는 3이 나오거든요. 알아냈어요. 그럼 A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 A를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이 A 좌표하고
이 B좌표한테. 그래서 이 좌표를 알아내야만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3을 집어넣었더니 3,U입니다. 얘는 6층에 살고 있고요. B는 3,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B가 3,2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 높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층에서 2분의 3층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야 AB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6에서 2분의 3을 빼겠다. 2분의 12에서 빼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어요. 67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이 있고요. 두 점 0,10, 6,0이 있는데 그거를 꼭 시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그 삼각형의 넓이를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글쎄 2등분한다는 거예요. 넓이를 2등분한다. 근데 정비례 그래프는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잖아요. 바로 원점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죠.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그 삼각형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을 꼭 지나면서요. 이 점을 지나면서 2등분 하려면은 바라보는 대변에 중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중점을 지나야 넓이가 정확하게 2등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지금 삼각형에서 한 꼭 시점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높이가 일정하거든요.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밑변만 같으면 넓이는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는 선으로 삼각형을 2등분 하려면은 중점을 지나게끔 해주시면 넓이가 2등분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점이 중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랑 길이가 같아야만 넓이가 2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B의 좌표는 6,0이고요. A 좌표는 0,10이잖아요. 그럼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먼저 앞에 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0과 6의 평균. 그럼 얘를 구할 때는 0과 6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됩니다. 앞에 좌표가 그럼 2분의 6이니까 3가 되겠네요. 이 좌표가 정확하게 0과 6의 중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뒤 좌표를 구할 때는요. 또 이거 10과 0, y 좌표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하고 0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니까 2분의 10이라서 5가 됩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10층과 0층의 중간 5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냈어. 이 점의 좌표가 3,5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이 y는 ax가 뭘 지나면 되죠? 3,5를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줍니다. y 대신에 5를 집어넣고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5는 그럼 3 곱하기 a다. 그래서 a는 그럼 얼마냐? 기울기가 3분의 5가 되면 된다. 라고 해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손잡이에서 대저울에 물체와 추가 매달린 곳까지 거리를 Acm, Bcm라 하고 무게를 Cg, Dg이라고 하면은 성립한대요. 이렇게요. 이게 뭔가 보면은요. 얼만큼 떨어져 있고 그때의 무게 곱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고 그때의 무게 곱한 게 서로 같다는 얘기죠. 길이와 무게를 왼쪽 곱끼리 곱해 주시고요. 또 길이와 무게를 오른쪽 길이 곱한 것끼리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옆에 나와 있어요. 9cm 떨어져 있고 70g이에요. 얘네 둘끼리 곱한 거는 그럼 ycm고 xg이에요. 두 개 곱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 말 때문에 그거 힌트 얻어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리와 무게를 곱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거리와 무게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9 곱하기 70이 똑같답니다. y 곱하기 x가 돼요. 그러니까 xy 곱한 게 6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y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러면은 y는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x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그랬더니 무게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오른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식으로 나타냈어요. 일단 첫 번째 식은 이게 되는 것이고요. xy는 630이다. 근데 y는 꼴로 고치게 되면은 x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요. 630을 x로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무게가 30g인 추를 달았대요. 수평을 이루게 하려면은 그러면 몇 cm 떨어진 곳에 해야 되나요? 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가 30g이니까 x 대신에 얘가 9g이잖아? 그럼 30g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x에다가 30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센티미터 y를 구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때의 y는 그러면은 30분의 6분의 30이 돼가지고 21c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y는 x분의 6분의 30이고 그때의 길이는 21cm다. 69번입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에서 a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하고 3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a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b는요 2하고 4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b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양수 음수 이런 상황에서 물어봤어요. 기억은 맞고요. 양수 음수니까요. 두 번째 y는 x분의 a의 그래프 그랬는데 a가 지금 양수거든요. a가 양수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은 y는 x분의 어떤 양수 부분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 반비례 그래프긴 한데 이 반비례 그래프가 양수라서 양수를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고 음수를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1하고 3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디귿이요. b가 아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 전체는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인데 y는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bx가 되긴 하는데요. 이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합니까? 라고 했는데 두 점을 비교해 볼게요. 정말 x가 증가하잖아? 그럼 y도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예요. 리을. b가 음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b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넣어볼게요. b 대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 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식은 b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니까 x분의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두 그래프를 봤을 때 왼쪽이 더 좌표 쪽에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럼 둘 다 2하고 4분면을 지나게 되긴 할 텐데 한 점을 집어넣어 볼게요. 1내면 마이너스 4를 지나고요. 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지나요. 똑같은 1을 집어넣어도 하나, 둘, 셋, 넷 요 점을 지나는 대칭적으로 그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4가 되겠고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y는 x분의 마이너스 2 그래프가 돼요. 따라서 얘가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을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반비례 그래프인데요. 지나는 점이 마삼, 4가 보이죠? 그럼 x가 마3일 때 y가 4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3 집어넣고 4를 집어넣어서 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럼 4는 마이너스 3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 마3을 곱해주면은 k는 마이너스 1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y는 x분의 k라는 것은 완성해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있는데 이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점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고요. 단 좌표축에 있는 점 안 되고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안 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오른쪽을 대입해 보려고 하는데 x 대신에 대입을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어차피 이쪽 오른쪽 개수하고 왼쪽 개수하고 두 개가 개수가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구한다면 곱하기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x 대신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x가 1일 때 그때 y 값은 딱 마이너스 12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12를 빼야 돼요. 지금 1일 때를 딱 집어넣다 보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을 때 곡선 위의 점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도 안 되고요. 그러면 1부터 가능하긴 한 거죠, y가요. 그래서 그때의 y 값은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마이너스 11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곡선 위에 있는 마이너스 12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개수는 11개가 되겠죠. x가 2일 때는요. x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2일 때는 y가 딱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5까지 가능하니까 5개가 되고요. 3일 때는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만 가능한 거죠. 3개가 가능하고 4일 때는 마삼이라서 마일 곡선 위의 점은 안 되기 때문에 2개가 가능합니다. 5일 때는요.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능한가 봐. 2개가 되고요. 꽤 많겠는데? 계속 이어서 6이 됐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되겠네요. 하나만 되고요. 개수가 1개가 됩니다. 그리고 7일 때는 마이너스 7분의 12 이것도 1개. 8일 때도 마이너스 7분의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 그때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고요. 1개. 9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 얘도 마이너스 1 1개가 되고요. 10일 때는 마이너스 5분의 6 이것도 뭐랄까 1개밖에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1이 들어갔어요. 11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1분의 12 그래서 이것도 색칠의 부분에 마이너스 1 1개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2 들어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1인데 이때부터는 정수가 나오질 않아요.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더 그림을 보면은 이 점인데 얘가 1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1은 또 포함이 안 되고 0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없을 예정이네요. 왜냐면 더 큰 수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수만 구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2일 때는 없으니까 11일 때까지만 개수를 한번 더 해보면은 얘가 16개 21개 24개 하나 둘셋넷 다섯 29개 그럼 29개니까 이 한쪽만 지금 오른쪽만 봤을 때 29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29개가 또 이쪽 세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답은 그래서 58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어떤 점 n,0이 있어요. an 여기에 있는 n이랑 여기 있는 n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를 지나면서 y축 평행하게 선을 긋고요. 그리고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는데 그 bn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점을 c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 넓이를 sn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s1부터 s20까지 더하세요 라고 했는데 s1은 1,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똑같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s1은 OA1, B1, C1의 넓이가 되겠죠. A1은 그러면은 1,0이 되는 거잖아요. 1,0. 그래서 1,0에서 출발해가지고 얘다 1을 집어넣으면 1,3이 되는 것이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면 0,3이 돼가지고 가로의 길이는 3이 되고 세로의 길이는 1이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넓이 S1은 그럼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어떤 점을 잡아주든지 간에 항은 넓이는 똑같이 3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 반비례 곡선식에 나와 있는데요. y는 x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은 항상 어떤 점이든 간에 y좌표가 x좌표의 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양변에 x를 곱해보면은 x좌표, y좌표 곱했을 때 언제나 3이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x좌표랑 y좌표는 곱하면 언제나 3이 돼요.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항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만약에 1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3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2를 잡았어요. 그럼 2, 하고 2를 집어넣으면 또 2분의 3이 됩니다. 2,2분의 3. 3을 집어넣었어요. 3,1이 되는 것이겠죠. 4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또 4를 집어넣으면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또 4,4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곱이 언제나 3이 돼요. 정의를 곱해보면은 언제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각형을 선택하든지 간에 넓이는 언제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x좌표, y좌표가 곱해서 3이 된다라고 이미 그 x좌표, y좌표의 특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S1만 넓혀서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S20까지도, S20은 뭡니까? 어딘가 여기서 20,0을 잡아가지고 20,0을 잡아서 그 20,0을 위로 올리고 그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 만나는 점은 20분의 3이 될 텐데 그거를 올리면 이 점의 좌표가 20분의 3이 될 텐데 걔를 또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면은 이 넓이는 2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A20이 되는 것이고 넓이가 S20이 되거든요. 다 똑같은 3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주구장창 3이구나. 그러면 3이 몇 개 있어요? 20개가 있구나. 3이 20개가 있습니다. S20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 넓이의 합은 바로 60이 되죠.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에 y는 x분의 18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는 a와 b 두 점을 지나는데요. 이 특징이 반비례 함수의 특징이 앞뒤를 곱하면은 x를 양변에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xy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x랑 y랑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8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앞뒤 곱해서 18이 나와야 되니까 p좌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4p는 그럼 18이냐. 그래서 p가 분수가 나옵니다. 2분의 9가 돼요.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9,4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9,2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y는 ax 그래프가 a, b와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도록 a번을 물어봤어요.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선분 a, b랑 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 a는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언제 y축이 더 가깝냐면은 가장 가까운 것은 요 a를 지날 때예요. 그때 a 값을 한번 구해보면 되고요. 또 가장 y축에서 멀 때는 9,2를 지날 때가 되거든요. 그때도 a를 또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y는 ax라는 직선이 y는 ax가 2분의 9,4를 지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는 2분의 9 a다. 양변의 역수 9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분수 나오네. 그럼 a는 9분의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얘가 9분의 8일 때는 a에서 만난다. 이제 두 번째 y는 ax가 많이 누워가지고 9,1을 지난대요. 그때 a값 구해봅니다. 그러면 2는 9 곱하기 a가 되네요. 그래서 a는 9분의 2가 돼요. 많이 누웠죠? 따라서 a가 9분의 2일 때는 b에서 만나요. 그러면 마지막 경계선이 되는 건데요. a가 이 값하고 이 값 사이면은 무조건 a,b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a는 그러면 작은 9분의 2보다는 크고 9분의 8보다는 작아라. 그런데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끝에서 만나도 괜찮거든요. a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니까 9분의 8 괜찮고 또 b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도 9분의 2가 괜찮아요.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와 반비례 y는 x분의 b의 그래프가 a랑 b에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사각형 넓이가 160이래요. 그러면은 가로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가로가 지금 얼마입니까? 4에서 와사를 빼니까 8이잖아요.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0이 돼야 되는 거죠. 8 곱하기 20이 160이다 보니까 이 높이는 그러면은 20이 돼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서 A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길이가 20이다 보니까 이때 한쪽의 길이는 절반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4,10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Y는 AX도 4,10을 지나야 하고요. 또 반비례인 Y는 X분의 B도 또 4,10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은 4a다. a는 4분의 10. 약분해서 2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0은 4분의 b다. 양면에 4 곱해서 b는 40이 되겠습니다.
A랑 B 곱하는 걸 원하거든요. 두 개 곱하게 되면요. 2분의 5 곱하기 40이 되니까 100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74번이에요. 바닥이 깨져서 물이 새는 물통이 있대요. 400리터들이입니다. 가득 채우려면은 400리터만큼 부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가득 채우려고 해요. 물통에 넣는 물의 양을 A라고 하고요. 깨진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B라고 하는 겁니다. A는 들어가는 양, B는 빠져나가는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시간에 따른 물의 양을 나타냈거든요.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포인트가 되는 점들은 지금 여기 딱 떨어지는 점이 5분 후가 되는 거네요. 물을 넣을 때 넣기만 한다고 치면은요, 넣을 때 5분 후에 100리터가 되는 거죠. 5분 동안 100리터를 만들 수가 있다네요. 그럼 한마디로 1분 동안에 20리터가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뺄 때 생각해 볼게요. 물을 뺄 때는요, 5분 동안에 80이거든요. 80리터가 물이 빠져요. 그러면 1분 동안 얼마큼 뺀다는 얘기입니까? 5, 1은 5, 5, 6에 30. 아하, 이만큼을 뺀다는 얘기네요. 그럼 1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20리터는 들어오는데 16리터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토탈 계산해보면은 결국은 1분 동안 남는 양은 20에서 16을 빼가지고 4리터가 돼요. 그래서 1분 동안에 얼만큼이 채워진다? 4리터가 채워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채워야 되는 양은 얼마다? 400리터입니다. 힘들겠죠? 그러면 400리터를 4리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몇 분이 걸리느냐? 400리터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1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4리터가 되다 보니까 얘는 100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7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양의 소금에 대하여 소금이구나. 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의 물을 섞었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만들었을 때 소금물의 양, X는 소금물의 양이고요. 그리고 Y는 농도입니다. 그 관계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반비례 관계이긴 한데요. 하여튼간 거기서 A, B 곱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요점이 두드러지네요. 50,4예요. 그러면 앞뒤 곱해서 20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y는 x분의 200이 되겠네요. 여기다 원래 이 곱한 값을 적어주잖아요. y는 x분의 200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160, b가 되네요. 이 점은 a, 10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편한 거는 양쪽에 x를 곱해가지고 x, y 곱한 게 200이다. 이 식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60하고 b를 집어넣으면은 160 곱하기 b가 그러면은 200이란 얘기야. b는 160분의 200이 되는 거니까 40으로 나눠주시면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a, b도 a, 10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a, 10, 10a가 200이군요. 그럼 a는 그냥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값, b값을 알았거든요. a랑 b를 곱하래요. 그래도 분수가 나오는데 분수가 나올 리가 없나 보네요. A가 틀렸구나. A가 10이 아니고요. 200 나누기 10이니까 2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두 개를 곱하세요 라고 하면은 25가 정답이에요. 76번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점 P가 B에서 출발해가지고 C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BP 길이가 X가 되고요. 삼각형 넓이가 Y라고 한대요. 힌트를 줬어요. X가 3일 때 Y는 18이다. 그럼 관계식을 알을 수 있나 봅니다. 높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몰랐는데 높이를 몰랐잖아요. 높이를 몰랐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높이를 몰랐어요.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서 삼각형 넓이 A, B, P 넓이가 Y였잖아요. 그러니까 넓이 Y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H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한 명이 알려줬어요. X가 3일 때 Y가 18이더라.
라고 해서 3을 집어넣으면 얘가 18 나온다는 걸 힌트를 준 거죠. 그럼 h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18은 2분의 3h구나. 양변의 역수를 곱하기 위해서 3분의 2를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h가 답이 나와요. 높이 알고 싶냐? 높이는 12다. 얘가 12가 되어야만 정말 얘가 3일 때 넓이가 18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높이가 12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 12. 그럼 관계식은 뭐였죠? y는 여기다 12를 집어넣게 되면은 3하고 18은 그냥 한번 살짝 예를 든 거기 때문에 12를 집어넣으면은 아하, y는 그러면은 6x구나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2번요. 넓이가 48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넓이는 y잖아요. 그러니까 y 대신에 48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 너가 48이냐 해서 48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bp가 x니까요. 그러면 2번은 48이라고 한다. 그럼 그때 x 값은 얼마냐? 아하, x는 8이 되겠습니다. 얘가 bp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8cm가 17번입니다. 1리터로 14km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일정한 속력으로 20분 동안 달린 거리가 30km입니다. 이 자동차가 x분 동안, x는 분이고요. 그때 달린 거리를 ykm라고 했어요. 그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는데 달린 거리 ykm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거든요. x분 동안 달렸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20분 동안 달린 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x분이 궁금한 건데 x분 동안 달린 거리 얘네 둘이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ykm 그러면은 이게 1일 때를 구하셔야 돼요. 1분일 때를 구해야 달린 거리가 얼만큼인지 구해야 x분일 때 곱하기 x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20분 동안 달린 거리가 나왔어요. 20분 동안 30km 달렸대요. 그럼 그거를 나누기 20 하면은 1분 동안 달린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1분 동안은 얼만큼 달렸냐? 2분의 3km만큼 달린 겁니다. 그래서 1분의 2분의 3km 달리게 되면은 그럼 2분 동안은 얼만큼 달립니까? 2분의 3km를 쭉쭉 두 번 달리게 되겠죠. 3분 동안은 얼만큼 달려요? 2분의 3km를 쭉쭉쭉 세 번만큼 달리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x번 동안은 얼만큼 달립니까? 2분의 3을 x번 달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달린 거리예요. 그래서 y는 하고 식을 세우면 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y는 이것이다. 이게 x분 동안 달린 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분 달린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항상 그 x가 1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1일 때에 달린 거리가 2분의 3km이기 때문에 알아냈어요. 2분의 3km.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x를 곱해줘서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y는 2분의 3x가 된다 라는 걸 알았어요. 달린 거리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2분의 3배를 하시오. 뭐에다가? 그 분에다가. x는 분이고요. y는 달린 거리가 되는 거예요. 2번. 이 자동차는 그러면 휘발유 6리터로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아까 1리터 집어넣으면 14km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휘발유 넣은 양이 6배가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6배로 갈 수가 있어요.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아하, 나는 그럼 14km를 6배만큼 달릴 수 있겠구나. 즉 84km를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84km 달리려면은 몇 분이 될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y는 킬로미터고요. 우리가 2분의 3x가 나왔는데 이 x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쵸? y가 84km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84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x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달린 거리가 84일 때 과연 나는 몇 분을 달릴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하다. 그럼 옆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럼 바로 x가 나오는데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냐면요. 우리는 3이 한번 3이 6, 38에 24 28의 2배 56분. 따라서 정답은
56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다닐 수가 있다. 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만나는 점 좌표를 이제 P하고 Q 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좌표를 구하면 되거든요.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P라는 좌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는 B하고요.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가 똑같은 겁니다. 뒤가 3층이 되는 거죠. 근데 Y가 3일 때 X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Y가 3일 때 X값은 얼마입니까? 1이 돼요. 그래서 너는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Q 좌표는요. B하고 앞이 똑같아요. 앞이 2니까 얘도 2,로 시작을 하겠죠. 2를 집어넣어 보세요. X는 2 집어넣으면 Y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요. 이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할 때는 직사각형에서 1번 빼고 2번 빼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은요. 옷의 길이는 2가 되고요. 전체 길이는 3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뺄 겁니다. 1번은 밑변의 길이가 1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번도 얘가 1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얘를 또 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6에서 뺄 거예요. 2분의 3을 뺄 거예요. 1을 그럼 2분의 12에서 2분의 9를 빼면 3을 빼면은 2분의 9 거기다 1을 빼면은 2분의 7 정답은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6 위에 있는 점 y좌표가 3인 점이군요. 그 P에서 x축에 그은 수선이 있어요. 그러면 a는 3,0이 되겠죠? 근데 b가 그 3,0을 출발을 합니다. y가 3이구나. 그럼 y가 3이니까요. y가 3일 때 x값을 구해보면은 x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선 내렸으니까 a좌표는 2,0이에요.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몇 초 2분의 1씩 움직인답니다. 그때 b의 x좌표가 같은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4초 후에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4초가 지났으니까요. 아까 1초에 2분의 1씩 움직이잖아요. 1초에 2분의 1cm 움직이는데 무려 4초나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21cm를 몇 번? 4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2cm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아하, 너 2cm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B좌표도 알 수가 있어요. 너는 그러면 4,0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같은 라인이니까 앞이 똑같아 4가 됐어. 그럼 x가 4일 때 y값을 구하면은 4를 집어넣으니까 4분의 6, 2분의 3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얘가 윗변 3이고요. 아랫변 2분의 3이 돼요. 위, 아래 더하고요. 높이는 2입니다. 높이는 2가 되고 거기다가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약분되니까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정비례 그래프는 완벽하고요. 반비례는 아직 A를 몰라요. 그런데 얘네가 2,B를 지난다고 했거든요. 2,B를 지나는군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 2일 때 B라고 했고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뒤가 2가 되긴 하네요. 하지만 이 앞도 B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반비례는 원래 앞뒤 곱한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첫 번째 게 곱한 게 2,2하고 B니까 2B가 나왔단 말이야. 앞뒤를 곱한 게 여기서 2B가 나왔죠. 그럼 얘도 앞뒤 곱한 게 2B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2랑 누가 곱할 수밖에 없어요? B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앞뒤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점이 y는 5분의 3x 위에 있거든요. 그럼 집어넣으면 참이 되겠네요. y 대신에 2 넣으시고요. x 대신에 b 넣어줄게요. 그럼 5분의 3b가 2니까 양변에다가 역수 3분의 5를 곱해가지고 b를 구해보게 되면은요. 그때 b는 3분의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구했고요. 그럼 3분의 10이니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3분의 10,2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a란 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두 개 곱해서 구하는 거죠.
왜요? 이 그래프를 양편의 x로 곱해보다 보면은 x좌표랑 y좌표랑 곱한 게 a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그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곱해서 a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는 그러면은 3분의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3분의 20이고요. 그리고 b는 3분의 10이에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3분의 30이 돼가지고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